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보강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녹화를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배경이 좀 이상하죠. 저희 집이어가지고 제가 배경을 좀 넣었습니다. 우선은 뭐 특별한 거 없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어, 잠시만. 내가 잘 나오나? 네. 우선은 저희가 그때 중간고사 때였죠. 그래서 업무 관련 자료의 작성, 뭐 계획서, 문서, 이메일 이런 거 작성 요령에 대해서 그때 수업을 휴강을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보강입니다. 네. 그래서 8주차. 그래서 휴강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 동영상 강의로 하니까. 네. 우선은 이메일 작성하고 각종 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저기, 기한 문서나 공문서의 작성,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사례들도 좀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 어떤 업무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 나와서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메일 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그,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회사 내부 아니면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사용하는 형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메일은 일렉트로닉 메일의 약자입니다. 뭐 당연히 전자 메일이죠. 이게 원래 이제 전자 우편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런 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메일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아직도 지금 보면은 요 잠시만요. 네, 여기 좀 더 잘 보이죠? 아직도 이 우체국을 통한 우편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우편이랑 제가 지금 요 위쪽에는 그 아날로그죠. 그 우편의 형식이 있고 요 아래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걸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카톡이나 그 많이 있죠. 그 다양한 메신저, 라인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다양한 메신저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메시지 송수신 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죠. 그 우체국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나한테까지 우편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그 타자로 치죠. 근데 그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각종 서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뭐 지메일도 있고 네이버 메일도 있고 다운 메일도 있죠. 예, 이런 메일들의 서버를 통해서 이제 보내지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체국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카카오톡은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톡은 여기서 이제 서버를 통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 공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 그 뭐 최근에도 뭐 이승기 그 연예인이죠. 연예인 이승기가 저기 소속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요 우편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메일보다 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용 증명 같은 거를 우체국에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가게 되면 우체국이 이 사람이 이 시간에 보냈다라는 게 증거로 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은 것도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나 발신 시간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메일도 당연히 남아 있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메일도 그 당사자와 당사자 간에 왔다 갔다 한 거는 조금 효력이 좀 떨어진다라면 참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같이 봤으면 하는 사람들, 이제 제가 뒤쪽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는 조금 더 뭐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하고 1대1 대화면은 조금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메일이나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어, 정리해서 보내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본인의 증거, 그 말을 한 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네. 뭐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의 대화이다 보니까 어, 증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일 송신자가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내면 수신자는 서버에서 메일을 받는 형식. 그러니까 얘가 업로드를 하면 얘가 다운로드를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예. 그 전자장치를 사용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쳐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 처음 얘기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이메일도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바로 작성법으로 넘어가면, 자, 사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는 사람을 써줘야겠죠. 예, 그리고 메일을 대표해서 받을 사람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이메일 주소를 대부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소록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업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 팀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때그때 이메일을 찾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주소록 같은 거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잘 안 보이네. 네. 자, 어? 네. 그 다음 참조입니다. 참조는 CC라고 하는데 카본 카피라고 합니다. 카본은 뭐냐면 이제 먹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영수증 같은 거 보면 뒤쪽에 먹지되고 연필로 찍찍찍찍 그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카피가 되죠? 그 뒤쪽으로. 그래서 뭐 참조, 그니까 이 받는 사람들 말고 카피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같이 참조해 달라라고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에는 메일을 참고해서 받을 사람, 해당 메일에 관련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일도 그냥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1대1로만 주고받았으면 약간 조금 개인적인 그 효력을 가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사람만 보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참조에 몇 명이 막 들어가 있으면, 얘들아, 이거, 모든 사람들이 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많이 검토를 했고, 너가 이거를 되게 포멀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문 참조. 야, 자, 요것도 참 그런데, 자, 보낼 때는 참조 없이, 그러니까 참조를 보내긴 하는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대방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았는데 참조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명 있고,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받다는 거를 안 보여주고 싶을 때, 그냥 뭐 우리 참조와 비슷하지만 수신자에게 참조자를 숨기고 싶은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 보내는 이메일에 상사를 참조하고 싶은 경우, 우리 상사까지는 안 봐,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윗사람까지는 좀 안 봤으면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내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 효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보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보냈다라는 거를 어, 관람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다 아는 거고. BCC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카본 카피의 약자입니다. 블라인드는 숨겨진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약어들도 제가 뒤쪽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제목에는 뭘 쓰냐면 막 여러분들 저한테도 이제 메일 보내주신 거를 보면 메일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해놓으신 분들은 있는데 메일 제목은 목적이 분명하고 간략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와 똑같아요. 이력서가 제가 뭐라 그랬죠? 키워드고 이력서를 잘 써놓으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기소개서는 이제 키워드들을 조금 더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앞부분에 소속을 밝히면서 해당 내용을 같이 써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사무실 이름이 오해무 건축인데, 자, 회사명이 가로 열고 들어가 있고, 제목은 12월 18일에 했었던 회의록을 송부를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제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당 프로젝트명을 간단하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뭐 오해무 건축하고 뭐 가로 뭐 요 다음에 뭐 무슨 프로젝트 12월 18일 회의록 송부의 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목에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소속 아니면 학번 같은 걸 쓰시고, 아니면 뭐 동국대 몇 학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발표 자료 송부의 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포멀하게 한 번씩 하는 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편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막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를 한다기보다는 메일 첫 문장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본인의 소속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OM 건축의 이지훈 대표입니다. 아니면은 뭐 기술 보고서 작성의 이지훈 교수입니다. 아니면 기술 보고서 작성의 동국대학교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임을 밝히고 뭐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또 모르잖아요.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잠시만요. 네. 많은 사람들과 어, 그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계속 이제 제목 다음에 내용인데, 장황하게 내용을 적어 놓으면 읽는 입장에서 자세히 안 보게 되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막 무슨 뭐 진짜 애인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장황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탁탁탁 요점만 얘기하고 첨부 파일 넣어놨으니 첨부 파일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는 꼭 언급을 해줘야 되고 내용을 쉽게 그 첨부 파일의 내용조차도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딱 첨부 띡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어, 뭐 끝내는 게 아니라 가벼운 인사, 뭐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 하단에 연락처가 적힌 서명을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메일에서도
한 번씩 보시면 본인의 서명을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메일에 이 서명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사전에 작성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모든 메일에 어, 그,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제 이름, 그죠? 제 이름하고 영어만 지금 해놓긴 했는데, 한글도 이제 넣을 건데, 어, 이지훈, 그리고 우리 회사, 그죠?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뭐, 전화번호, 뭐, 팩스 번호, 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내용에 대한 저작권 내용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져서 나가면은, 여기서 내보내는 모든 이메일들은 어떤 우리 회사의, 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메일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죠. 네. 자, 이메일 작성 예시입니다. 요거 이제 뭐 그냥 제가 프로젝트 하는 거 캡처를 해왔는데, 저희 회사는 그냥 OMO 한글로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해놓습니다. 그냥 아이콘처럼 생겨서 귀여워갖고 하고, 경인낙농지원센터 감리일지 및 조치요구서 송부의 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보내지는 거고, 이 날짜나 이런 첨부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여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안녕하세요. 경인낙농지원센터 감리일지 및 조치요구서를 송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공사 현장 대리인께서는 내용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냥 뭐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서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인낙농지원센터의 감리일지와 조치요구서가 들어가 있겠죠. 이 파일을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 뭐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메일 작성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 제목의 용건을 정확하게 밝힌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그리고 이메일의 본문은 간략하게 작성한다. 그죠? 그리고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라는 거는 장황하게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블렛 포인트 같은 거 있죠? 점점점점 써서 내용들을 좀 보기 쉽게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질문은 돌려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물어봐도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혹시 이 자료에 대한 회신은,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메일을 보냈으면 이 메일에 대한 회신은 뭐 몇 월 며칠 3시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 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개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언제까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탈자 및 맞춤법은 반드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이게 뭐 그래도 매일 쓰는데 막 맞춤법 다 틀리고, 네. 뭐 조금씩이야 뭐 상대방도 알아서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틀리면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보낼 때는 메일 본문의 요약 또는 그림이 보이도록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 참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 참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메일 다 잘 써놓고 수신하는 사람의 그 부분에다가 참조로 볼 사람을 넣어놓고, 그리고 정작 참조로 수신자가 들어가 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내가 관련도 없는데 왜 왔지? 그렇게 참고만 해야 될 사람이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수신을 해야 할 사람이 참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 같은 그냥 나 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대답을 원래는 받았었어야 되는 거를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신이고 어떤 사람이 참조인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송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리를 내어 읽어본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글쓰기고 간략하게 썼을지라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읽힐지를 한번 뭐 당연히 소리내어 읽어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어색한 그 내용들을 어 한번 어 퇴고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장은 최대 2일 안에 하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보낼지 답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은 답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뭐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 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뭐 휴가를 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딘가 지금 바로 답장을 못할 때에는 뭐 본인의 사정을 제기하고 답신을 보내놓는 거. 제가 언제까지는 이 이메일을 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 메일 같은 경우는 발송 후에 전화나 메신저로 알린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메일 띡 보내놨다고 보겠지라고 하면은 안 되고 어, 딱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꼭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입니다. 뭐 제가 메일 보냈는데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 건이어 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급한 건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전화로 뭐 설명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메일 작성 시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네, 이메일 관련 약어인데 이거는 뭐 사실 해외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저도 뭐 어, 가끔은 좀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고 어, 국내 회사들도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ASAP, 뭐 ASAP이라 그러죠. 그리고 근데 ASAP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쓰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인데 뭐 최대한 빨리 뭐 그 상대방을 재촉할 때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최대한 ASAP으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런 거보다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일 오후 2시까지는 꼭 회신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FYI, FYR 이렇게 돼 있는데 for your information 아니면 for your referen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차. 그죠? 회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보세요. 그냥 당신이 그냥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 이메일에는 회신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SV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프랑스 말이에요. 뭐 우리 레주메 뭐 이것도 원래 프랑스 말이잖아요. 그죠? 어, 레폰데즈 뭐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답장 주세요입니다. Please reply라고 돼 있는데 RSVP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CC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본 카피, 먹지의 약자다라고 돼 있고 CC는 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버전 이메일 되면 CC와 BCC는 많이 보일 거예요. 아까 뭐 그 여기죠, 요게 지금 한국말로 돼 있어서 참조, 수문 참조 이렇게 되지만 CC, BC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FW, forward의 약자죠. 이게 보통 메일을 받으면 이제 요거는 답장이고 뭐 Gmail 기준으로 요거는 답장, 요거를 클릭하면 전달이라고 있어요. 이 이메일을 내가 받았지만 상대방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forward, 예, 이 이메일은 forward 하는 거 메일 전달 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ATT에는 attention 뭐 받는 사람인데 요게 수신자죠. 예, 근데 요거는 뭐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만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우선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었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받는 사람과 참조와 수문 참조, 그리고 이메일의 원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 제목 부분은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그 메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항상 요런 그 포맷을 좀 맞춰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아직 뭐 창의적인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형식을 갖추자라는 거니까 그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어, 이메일, 이메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잠시 후에 그 사업 계획서 아니면 각종 계획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